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들도 일제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조이롱 자동차가 광주에서 전기 화물차를 생산해 대한통운에 판매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친환경 자동차 도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순천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혐의가 구체화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살던 어르신들이 외롭게 숨지는 일을 막기 위해 고독사 지킴이단이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끝내 숨지며 국가폭력 논란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갈등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고향인 보성에서는 친구와 이웃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보성역 앞에 꾸려진 단촐한 분향소. 백남기 농민이 다시 일어날 것을 빌었던 노란 리본들이 빛이 바른 채 걸려 있습니다.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분향소 앞을 지키고 있는 동료 농민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쉽게 입을 떼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동고동락해온 농민들은 남기형처럼만 살면 되는 거다라는 말만 이따금 주고받을 뿐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빵점이고 도덕적으로는 100점인 이런 가격 걱정 안 하고 농촌이 이렇게 농민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평생을 사셨죠. 이웃들은 물대포 사고가 있었던 날 백농민이 상경 집회에 참여했던 이유 역시 본인을 위해서가 아닌 젊은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지기 위해서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흰머리라도 옆에서 조금 있어줘야 젊은이들이 힘을 내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라도 가서 꼭 참여를 같이 합시다. 그래갖고. 사고 전날까지 함께 감자를 캐준 따뜻한 이웃사촌을 영영 잃게 된 한 농민은 그날 같이 가지 못한 자기 책임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대로 끝날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계속 투쟁하고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 투쟁하고 이분의 바라는 바를 우리가 달성해야지요. 고향인 보성 외에도 전국 곳곳에 백남기 씨 추모 공간인 분향소 설치가 시작되고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 도중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다 숨졌지만 고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이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연합당 광주시당도 각각 성명을 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공을 들였던 중국 자동차 회사 조이롱 코리아와 한 발 더 나아간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주에서 생산되는 차의 판매처까지 찾아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3월에 이어 중국 자동차 업체 조이롱 측과 추가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CJ 대한통운이 함께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1톤짜리 택배 화물차 16,000대가량을 조이롱 코리아가 광주에서 생산할 전기 화물차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조이롱의 자동차 부품 조달과 완성차 판매까지도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검증한 바로는 지금 강소송 양주에서 벌써 생산을 시작해가지고 한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전기차 트럭에 대한 검증이 다 돼 있는 거로 저희가 돼 있어서 저희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광주시의 행정적 지원에다 CJ라는 판매처까지 확보한 조이롱은 전기차를 광주에서 생산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조이롱 코리아 대표이사는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기 승용차에만 주는 보조금이 전기 화물차에도 필요하다며 전기차 제조와 생산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의 산하기관들, 많은 산하기관과 정부 지원하에 이런 보급 차량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2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광주시는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입니다. 시장이 이제도 책임을 지고 함께 하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조희롱사는 광주 빅그린 산단에서 2019년 양산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시가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인도 마힌드라 자동차나 미국 테슬라 자동차가 투자 유치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조희롱사의 행보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배구 코치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해임됐는데요. 교육당국의 실타 조사 결과 이 학교계의 중학교 코치도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훈련 도중 제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생리와 관련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광주의 모 고등학교 배구부 코치가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고등학교와 같은 계열의 중학교 배구부 코치도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중고등학교 배구 선수들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중학교에서도 성추행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교육청이 지난주 2차례에 걸쳐 배구부 소속 중고등학생들과 면담한 결과 중학생 선수가 코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놨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해당 코치는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지난달 해임된 바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의혹이든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고등학교 배구 선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해바라기 센터에 사실을 알리는 등 진상을 확인 중입니다. 지난주 사과문을 발표했던 해당 중고등학교 교장은 지도자들을 상대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훈련장에 CCTV 설치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다음 달 전국체전이 끝나는 대로 여자운동부나 남녀 혼성운동부가 있는 광주 지역 학교를 상대로 성추행 실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순천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혐의가 구체화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에 있는 모 산장 인근 공터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순천시청 6급 공무원 55살 김모 씨가 나뭇가지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에 외상의 흔적은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중순까지 순천시 맑은물 관리센터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김 씨는 부적절한 수의계약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하수도 정비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서 17억 원대의 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경찰에 출석한 김 씨는 몸이 좋지 않아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며 1시간 만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지난 22일에는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씨는 22일부터 휴가를 내고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있고 지금 현재 그 결론이 안 맺혔기 때문에 징계는 유보된 상태였거든요. 갑자기 이런 일 있어서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김 씨가 숨지면서 부적절한 수의계약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파악하는 데는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의 뇌물 제공 여부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방금 들어온 사건 소식입니다. 1시간 전쯤 광주시 남구 일대에서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광주시 남구 양림동 휴먼시아 아파트와 모아이차 아파트에서 정전이 되면서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가 빗발쳐 지금까지 시민 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과 소방본부는 변압기 전원 스위치가 내려가며 정전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 작업과 전력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스 진행 중에 다시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일 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광주시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전일 빌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2명을 중징계 의결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는 정작 리모델링 용역을 수주하는 데 실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혼자 살던 어르신들이 숨진 채 한참 지나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안타까웠는데요.
이렇게 노인들이 외롭게 숨지는 일을 막기 위해 고독사 지킴이단이 새로 출범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올해 80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기고 난 뒤 줄곧 외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30-40만 원에 불과한 데다 병원비도 적지 않다 보니 삶은 그야말로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식들은 많으지만 너무 내가 가슴이 아파. 노동일이 먹고 사는데 새끼들 저거 새끼들 힘든 게. 이런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생활 지도사는 언제나 반가운 손님입니다. 지원해주는 물품은 음료수나 간단한 생필품에 불과하지만 말벗을 해주는 것 자체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자식들 좀 더 나서 나는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손잡아주고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고마웠고 하니 나. 작년 말 기준으로 전남 지역 노인은 무려 39만 1천여 명. 이 가운데 30%를 넘는 12만 2천여 명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2,700여 명이 고독사 위험군에, 이 가운데 200명 정도는 고독사 고위험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거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을 막기 위한 고독사 지킴이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를 챙기게 됩니다. 지역 주민, 우리 노인복지센터가 이렇게 한 구조를 이루어서 그 농촌 밀착형 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에게 1:1 돌봄 서비스를 약속하고 나선 고독사 지킴이단은 삶의 유지를 강화시키는 버팀목이 돼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가 지점번호를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몰랐는데 보시면 아마 하실 겁니다. 산이나 들, 바다에서 긴급 상황에 마주쳤을 때 빠른 구조가 가능하도록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가 국가 지점번호입니다. 광주의 경우 3,100여 개의 국가 지점번호 안내판이 필요한데요. 설치된 것은 350여 개로 1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저조한 설치율이지만 광주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상가들이 많은 전남은 적어도 10만여 개의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설치된 안내판은 고작 7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겁니다. 설치하는 기관과 활용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서요. 예산을 집행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재정 자립 상태가 낮은 지자체는 투입할 예산이 적어서 설치가 더욱 지지부진합니다. 지역별로 설치율이 최대 18배나 차이가 납니다. 응급 상황에서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지점번호. 재정 문제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철도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계획인 전국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가 평소의 30%가량 운행되지 않아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KTX의 경우 필수 인력과 대체 인력이 투입되며 운행률이 100%로 유지됩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도 모레 하루 이어질 예정이어서 전대병원 등에서 일부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방통위를 비롯한 방송 관련 각종 위원회에 지역 실정을 대변할 인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각종 방송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 모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